영상 꼭 주목해주세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이라면 청약 통장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청약 통장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청약 통장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왜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짧고 간결하게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청약 통장은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이 되면은 누구나가 먼저 가입을 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아직 내가 청약 통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은행에 빨리 가셔서요, 바로 그냥 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청약 통장은 알겠는데 대부분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먼저 청약은 뭘까요? 청약은 그냥 쉽게 새 집을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되게 종류가 많은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 현 시점이고, 또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청약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내가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런 청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건 뭘까? 그게 바로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줍줍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청약 통장이 없어도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지 청약을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5천만 인구 중에 무려 2,8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지금 청약 통장이라는 거예요. 뭔가 좋으니까 가입을 했겠죠. 제가 이건 지금 청약콤에서 다운을 받았는데요. 2021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만 가입한 분들이 약 2,600만 명 이상이에요. 청약 저축과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을 합치면 거의 2,79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했을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당연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초년생이시거나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누구나가 먼저 가입해야 되는 게 청약통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요 그냥 네이버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은행을 치세요. 여기에 딱 치시면, 저는 그냥 우리은행을 쳤거든요. 우리은행도 되고 농협도 되고 신한도 되고 국민은행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가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행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으로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은행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주거래 은행으로 편하게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은행 기준으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여기 뭐 예금, 대출, 외화, 펀드 막 다 있죠. 그럼 여기에 우리은행 기준으로 예금 카테고리 항목에 이 금융상품이 존재해 있거든요.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은행별로요 이 카테고리는 굉장히 상이에요. 그런데 청약 저축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이나 아니면 금융상품 탭에 대부분 해 있을 거예요. 주택 청약 상품은 크게 주택 청약 종합 저축과 청년 우대형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금리는 연 최고 1.8%, 생각보다 높지는 않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여기에 나온 대로 한번 보시면 1인 1계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국민은행에도 청약저축 가입하고 농협에도 가입하고 하나은행에도 가입하고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개의 통장만 만들 수 있다. 뭐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그래서 여러 개의 은행에 가입도 안 되고요.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요 부모님들이 내 통장을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을 하시려고 한다면 은행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이름으로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만약에 돼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품 내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특징은 여기 개요에도 써져 있듯이 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권리예요, 권리. 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 이 상품을 청약통장을 가입했다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매월 2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내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내가 2만원을 내도 되고요. 50만원을 내도 돼요.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2만 원으로 가입하세요. 2만 원으로 가입을 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제가 뒤에서 10만 원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시작은 일단 은행에서는 2만 원으로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해요. 예전에는 청약 저축, 예금, 부금 이 청약 통장의 성격별로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 유형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만 있으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가 다 상관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이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금리를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래도 지금 저금리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축을 조금 더 착실히 해서 이것들을 잘 모아볼까. 물론 그런 마인드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지만 이 청약 저축의 목적은 우리가 물론 저축을 해서 저축액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청약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대부분 한 2년 이상 가입하면 1.8% 정도 이자가 부리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자 받으려고 가입하는 게 청약 저축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이자가 너무 낮아야 하고 해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청약통장은요, 세금적으로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어마어마한 혜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내가 이하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왜? 대상 자체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자에 한해서 40%가 소득공제가 되는 거예요. 40%. 최고 한도는 얼마예요? 24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내가 12개월을 넣으면 240이잖아요. 그럼 20만 원씩 넣으신 분들은 96만 원의 소득공제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20만 원을 내셔도 됐는데 제가 불입 금액에 관련된 영상은 다음에 올릴게요. 굳이 20만 원까지 안 내셔도 되거든요. 소득공제 때문에. 하지만 이 통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를 최대 내가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간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청약통장을 여러분들이 가입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 내가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약은요,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은행 문의하셔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 2,8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통장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청약통장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이것들을 꾸준하게 저축해 놓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금리만 보고 가입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나한테 선택지가 하나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2만 원씩이라도 꼭 불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각 은행별로 가입이 가능해요. 이 통장은요, 국민은행이 좋냐, 우리은행이 좋냐, 신한은행이 좋냐, 농협이 좋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 1.8% 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청약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이유니까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1인 1계좌 제가 말씀드렸죠. 각 한 명당 한 사람만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계좌 하나만.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간 납입 금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바로 은행에 가시던가 아니면 인터넷 모바일로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청약통장을 아직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방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